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말이죠. 예, 이라고 했어요. 아는 구모 설천기죠. 자식이 엄마를 구한다 라는 것은 천기 누설을 설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참 묘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임철조 선생의 말씀은 오늘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사례명조가 모두 아는 구모 설천기도 역시 4개인데 오늘 2개만 하는데 다음번에 뭐예요? 임철조 선생 말씀은 듣고요. 유시주, 결국은 원주가 이렇게 아는 구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시주에서. 물론 이 아는 구모 설천기라고 해서 2번을 이렇게 띄워놓은 것은 적천수 천미에서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적천수 징의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신 적천수 징의에서는 이 소리가 없어요. 유시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시주로 넘어가는데 임시주 소리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아는 구모 설천기에서 요걸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사례명조 2개만 하고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촉박한 것이 곧 상담을 오신다는 예약 손님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녹화만 해놓고 상담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올리면 되니까요. 지금 얼른 제가 사례명조 2개 아는 구모 편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모기모. 만약 모기 자식이라, 엄마라면. 화유자. 화가 자식이죠, 목생하니까. 목피금상. 목이 그한테 피해를 당할 거 아니야. 이게 남편이에요. 결국은 관이잖아요. 목피금상. 목이 금한테 상할 거 아니냐. 화극금. 그러면 화가 금을 극하면 즉 생, 즉 목을 생하는 것이다. 그 말 그대로 맞아요. 아는 구모예요. 두드릴 내는 남편은 자식이 아버지 왜 이러세요 라고 딱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 말 할 필요 없어요. 화주수구. 화가 수의 극을 만나면 토국수. 수를 극하면 즉 생화. 화가 생하게 돼 있다. 토목상. 토가 목을 만나 상처를 입으면 금극목. 금이 와서 목을 극하면 즉 토가 살아날 것이다. 이게 아는 구모예요. 금복화련. 금이 화의 단련을 받아요. 고통스러운 거죠. 수국화. 수국화하면 즉 생금, 금이 상할 것이니 수가 원인이 토의 막힘에 의해서 원인이 된다면 목곡토를 하면 즉 생수, 수를 상할 것이요. 이런 것이 모두 아는 구모의 뜻이 된다. 차의 뜻은 탈천기다 라고 해서 설천기나 탈천기나 똑같다는 거예요. 천기를 탈취한다, 빼앗는다는 뜻이고요. 이건 설한다는 건 누설한다는 뜻이에요. 천기를 누설하면 안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천기 누설 적천수 천미라고 한 것이 여기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천기누설은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죠. 탈천기는 여기서 처음 나온 겁니다. 탈천기. 천기를 탈취한 것이다 라고 유벽원 주에서 말씀을 하시네요. 다음번 임선생 주에서는 탈천기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자, 임시주는 다음번에 하고요. 간단하게 사례명제 2개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임 선생께서 이 365번 사례명제를 넣어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를 참 모르겠는데요. 이거 녹곡격입니다. 격국론으로 얘기하면요. 인월에 태어난 간목일주예요. 격국론으로 얘기하면요. 이 용신은요 뭐예요? 이 경금이에요. 용신은요. 경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식상이 투출해서요. 요 금을 극하고 있죠.
그러니까 용신을 극한다고 하죠. 예. 그러나 이 임철저 선생은요, 용신을 뭐로 쓴다? 화로 쓴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경신금이 너무 강해서, 이 자식으로 보면 엄마의 극이, 이게 남자죠. 여자고요. 남편의 극이 너무 강하니까 자식이 대신 이 아버지를 막아줘 갖고 엄마를 살리는 격이다라고 해서 아는 구모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 사주는요, 목과 화가 강하고요, 금이 제일 약합니다. 삼상격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세 가지 기운인데 삼상격을 이루지 못한 것은 툭하니 금이 투출하면 목생화, 화생토를 하면 삼상격이 되는데요. 목생화까지는 했는데 화생금은 안 되죠. 그래서 삼상격이 안 됩니다. 이 사주는 좀 난감한 사주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게중심 이론으로는 목화가 강해서 금을 쓸 것 같은데, 이 화가 강해서 이 금이 용신이 사그라들까봐 그러셨는지 임철조 선생은 화가 용신이다라고 하셨어요. 글쎄요, 저는 어떻게 됐든 녹객격으로서는 칠사를 용신으로 하지 않으면, 이걸 쓰지 않으면 화를 용신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용신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용신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방향에서 좋았다라고 하는데, 현감까지 되고 못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사주 자체가 서로 싸움을 하는 사주라 썩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자, 봅시다. 춘처목론이라고 해서 그냥 사주를 보면 보지 않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안 되겠죠. 제가 여기다 조그맣게 써놓을게요. 갑신, 연애 태어나서요, 병인월입니다. 또 갑신이래요. 그리고 경엇이에요. 이렇게 써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춘처목론, 이 춘초에 태어나면 목이 어리다고 하는 겁니다. 쌍충인록, 이 쌍충이라는 건 이 신금이 이렇게 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목이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실까요? 그러나 쌍충은 또 충이 안 된다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또 우시 경금이 투출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금이 강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이 어리고 금은 단단하다. 그래서 전례 모두 의지하는 건 병화, 봉생이망, 병화를 쓰는데 여기 왕지에 임하지 않았냐. 또한 묘한 것은 뭐냐면 오행이 수가 없다. 이 자체 눈에 띄는 것 수는 없어요. 신금 중에 수는 있어도요. 그래서 아는 구모다. 자식이 엄마를 구하는 꼴이 됐다라는 거예요. 경신지금이에요. 이렇게 해서 경신지금은 불상목, 간목을 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운이면 대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화 녹지를 해서 중향방이 됐고요. 경호운의 발갑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운을 내리면요, 사운에 좋고요, 경호운에 발갑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이 무진년까지는 안 됐겠죠. 왜냐면 무진이 금을 살리려니까요. 좀 그러네요. 좀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신미운엔 사현재, 현재라는 것은 현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혐에서 결론적으로 꺼리는 것은 경금이 개두를 하고 해서 불성불창, 올라갈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었어요. 결국은 현재로서 끝나는 거죠. 임신운에 부단사로칭등이라고 해서 사로칭등에서 벼슬길도 쩔뚝거리고 올라갈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역시 공불로 죽지 않을까 좀 두렵다라고 해서 철조 선생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감명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것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철저님보다 좀 아랫사람인 듯해요. 그래서
금이 편관이 포진돼 있어서 일주가 위기감이 있다 하지만 좀 그래요. 아는 구모라고는 하지만 더요. 식상 대운을 헐어서 호운이지만 천간으로는 기구신이 열려요. 금토, 토금이요. 그래서 불성불천이라고요. 임신운에는 아마 좀 불안하다라고 했지만 오행체형론을 보면요. 목기운이 4.3, 화기운이 4.3이에요. 8.6이에요. 목화가 강한 거예요. 그럼 뭘 써야 되나요? 수금을 써야 되는 사주죠. 참,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주는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살펴서 감명을 해야 될 것이다. 일일이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격국론을 풀면 이 사주가 참 똑 떨어집니다. 목을 못 씁니다. 록을 못 쓰죠. 용신으로. 금 아니면 식상을 써야 돼요. 편관 아니면 상관을 써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용신끼리 서로 극을 이루면 안 되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죠. 그럼 화를 포기할 것이냐 금을 포기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아는 구모가 이땐 맞아요. 왜? 화극금을 해서 금이 사라지니까 화를 용신을 쓰면 돼요. 이런 사주가 바로 격국론을 풀면 딱 떨어지는 사주예요. 네, 격국론을 보면 딱 떨어지는 사주입니다. 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격국론을 풀면 맞는 사주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주는 억부부로 풀면 맞습니다. 자, 겨울에 태어난 을목일주예요. 그러면 이건 인수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수국을 해서 인수격이 단단하죠. 그래서 을목일주예요. 그러니까 상관을 용신으로 쓰면 됩니다. 이 사주는요. 그리고 대운이요. 상관을 화로 쓰니까 비거분은 좋겠죠. 을목, 생어, 중동이에요. 겨울철에 태어나서 수봉상위라고 해서 수를 어떻게 해요? 상위라고 하시면 돕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금생수를 한다는 것이죠. 마침내 그러나 연구해 보면 겨울은 메마르고 무성하지가 않다. 그 이유 을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지류가 서방이다. 신유술 서방이죠. 자수만 빼면요. 제살사령. 이 사령은 월지에 있는 사령과 한문이 틀립니다. 발음만 똑같지. 전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재와 살이 제 마음대로 날뛰고 있다. 강하다는 뜻이죠. 살은 유금이고요. 재는 술토를 얘기합니다. 희기, 병화병투에서요. 같이 투출해서 즉 금불안. 금은 차갑지가 않고요. 수부동. 물은 얼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를 용신을 쓰는 거예요. 한목향양 해서 아는구먼한 사주다. 자식이 엄마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성정이 간계해요. 성질이 간간하고 단계하다라는 것이 절개가 있다. 수재 경영. 비록 경영을 해서 규모가 규모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나았어요. 아마 부자가 됐나봐요. 창업 10여만, 창업을 해서 10여만이라고 했으니 저 돈은 가치를 어떻게 따질지 모르지만 아주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불리어 서양자는 글 공부에 불리했다는 것은 오직 술토가, 저는 술토가 살을 생하고요. 괴인, 인성을 토국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로 저 술토를 용신을 쓰긴 쓰는데, 희신을 쓰긴 쓰는데, 결국은 술토가 병이 된다라고 하면서도 병원병이지만요. 이거 수체 토화용전이니까 용신을 술토로 써도 좋습니다. 시간에 있는 병술이 용신이고요. 목은 희신이 됩니다. 플러스 한신. 대운이 상인 명주예요. 동짓달에 태어난 을목일주가요. 지지가 꽁꽁 얼어붙어서 생장력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의 병화, 시지의 술조, 병술이죠. 정화의 통근에서 아는 구모를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철저님이 주장한 불리어 서양이라는 것은 술토가 생살배인지거라 했지만 무게중심 이용론으로는 저 토가 용신이에요. 수체 토화 영조죠. 수오행이 5.0이니까 토는 0.0으로 변했네요. 왜 그럴까요? 토가 살아나야 되는데요. 제가 잘못 봤나요? 다시 한번 이따 체크를 할게요. 토 있습니다. 아마 금이
금득도 있죠. 유금도 있고요.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봐서 설명드리는데, 하여튼 이 사주는 운이 살린 사주예요. 예. 자, 볼까요? 제가 366번은 빼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겁니다. 사주 좋죠? 지금 무토도 좋습니다. 이 사주 빨갛지만 무토 좋습니다. 수치니까요. 쭉 좋고요. 오히려 경진대운이 좀 안 좋습니다. 진토는 자진수로 오라고요. 사화도 그렇고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임신 계명도 좀 그렇죠. 그러나 일단 지지의 총괄적인 대우는 목화로 흐르기 때문에 이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됐습니다. 네,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 이렇게 해서 사례명제 두 개를 설명드렸고요. 다음 사주는 367번과 68번이 아는구모 사주가 있습니다. 하여튼 식상을 용신으로 쓴다. 그 대신 일주는 식상을 쓸 때 충분히 일주에 힘은 있다. 대개 보면 인수나 녹화격에서 식상을 용신으로 하고요. 첫 번에 굴레신생 사주는요, 인수격에서 재성을 많이 쓰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일주의 기운은 절대 약하지 않아요. 그래도 굴레신생, 아는구모라고 이름만 줬을 뿐이지, 진짜 인군이 약해서 신화에 도움을 받는다? 아니에요. 엄마의 기운이 없어서 자식의 도움을 받는다? 아니에요. 충분히 엄마의 기운도 있어서 젖을 먹일 정도 되고요. 인군도 충분히 신화를 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굴레신생, 아는구모는 일주가 약하거나 해서가 아니라 사주의 흐름이 재성을 용신으로 쓰는 것과 식상을 용신으로 쓸 때는 일주의 주체로 봤을 땐 재성은 신화가 되고요. 식상은 자식이 될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뿐이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라고 결정을 해야죠. 자, 다음 강의는 367번, 68번 강의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임선생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